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금단의 땅 이어집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의 연속,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건 죽을 힘을 다해 걷어내고 말리라. 남편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명백하게 알아채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나는 신랑이 사우디행을 포기하면 친정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말할 참이다. 한 달 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폭설 때문에 남편이 일을 나가지 않은 날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쉬는 남편을 위해 색다른 군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김장김치를 꺼내 부침개를 부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랫목에서 화투를 만지고 있던 아버님이 일어나며 반색을 하신다. 어머님 부침개 드세요. 윗목의 어머님을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 아무 대답이 없다. 어머님 앞에는 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막 돌아서 나오려 할 때였다. 아니 이렇게 가불이 많아서 어떻게 할래? 언제 다 갚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오려다 말고 모자를 돌아보았다. 장부를 두드리는 어머님 앞에서 신랑은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안방을 뛰쳐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다음날 안방을 청소하러 들어간 나는 TV 위에 있는 장부를 보고 말았다. 나는 문득 그 장부가 보고 싶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들어 방바닥에 폈다. 평소에 금기시했던 탓인지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야, 너는 왜 이리 소심하니? 뭐가 두렵냐고. 그냥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을 그냥 얼른 보고 덮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너는 아주 예민해 있단다. 일단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장부를 넘겼다. 아저씨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다. 나는 제발 신랑의 이름이 보이지 않기를 빌었다. 이를 어쩌나 신랑의 이름이다. 나는 가슴이 쿵쿵댄다. 날짜와 가불 내용이 세밀하게 적혀 있다. 내가 타갔던 돈들의 몇면이 며느리라는 표시와 함께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2,000원, 3,000원, 5,000원. 나는 장부를 덮고 말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월급 없는 가정부? 합법적인 노예? 양자를 보냈다더니 속고 살았다는 게 억울했다. 말해주지 않은 신랑도 미웠다. 그날 밤 나는 간신히 저녁 설거지를 끝낼 수 있었다. 말도 꺼내기 전인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오늘 엄청 추웠지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랑이 이불 속을 파고들며 부르르 떤다. 당신 왜 숨겼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친부모 아니라고. 나는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톡 쏘아붙였다. 그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나는 오늘의 일을 그대로 전했다. 친부모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집도 가게도 설사 집을 준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거요. 형이 있잖아요. 형은 나보다 더 불쌍하거든요. 눈치챘겠지만 나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던 나다. 아무리 그렇기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친부모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사우디로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친정에 가서 아이를 키우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신랑은 내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나 보다.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 몇 년만 참자. 딸이 크면 나도 돈을 벌면 되지 뭐. 서류가 완비되었단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는 갖은 약속을 하며 손가락을 걸었다.
부르셨다. 지금이 아닌 미래만 생각하자면서. 갑자기 아버님이 신랑을 부르셨다. 무슨 일일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신랑이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빚 빨리 갚으래요? 난 일부러 신랑이 전곡을 찔러댔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유 사우디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일 열심히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남자가 저렇게 결단력이 없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는가?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계획을 말했던가 보았다. 부모님은 질색을 하며 그를 말렸던 것이고 나는 시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딸이 온 방을 헤집으며 겨다니고 있다. 외풍이 센 탓일까? 미지근하던 방바닥이 금방 냉골이다. 군부를 넣으려다 말고 딸을 둘러엎고 집을 나섰다. 강둑으로 올라섰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살을 내는 강바람에 볼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다. 도로 집으로 돌아갈까 망설여진다. 이왕 내친 김에 작심을 굳히기로 했다. 빙판길이다.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등에 업힌 딸이 바동거린다. 어느 집에서인지 한박 웃음이 흘러나온다.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군 고구마라도 나눠 먹나 보다. 얼마나 행복한 웃음인가. 진정 저런 웃음을 웃고 싶다. 신랑은 자기가 하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나 역시 그의 자존심을 위해 모르는 채 했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한 번은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까지 동행을 했으니 그는 나를 보는 순간 부끄러워서라도 결심을 굳힐 것이다. 세상에 자식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겠는가. 이 마당에 아버지가 오신다면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아버지는 시집 보낸 딸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지만 한 번 길을 트면 1년에 최하 2번이다. 모내기 끝내고 추수 끝내고. 그 공식대로라면 올여름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오신다는 얘기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기절을 할지 모른다. 아니다, 하얗게 질린 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 부모님을 찾을 것이다. 아버지의 성정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뒤이어 펼쳐질 끔찍한 광경을 바라볼 자신이 없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니들이 감히 내 딸을 이놈아 이놈들아 이대로 도망칠까? 아이를 데리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는 신랑이 왜 이리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지, 시집가며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하느니라라는 아버지의 말과 모든 것은 끝이 있단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주문마저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을 만나야 한다. 신랑이 일하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언젠가 도립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다가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는 청소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1시간 이상을 걸었나 보다. 칭얼대던 딸은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폭설이다. 드문드문 있던 집들이 이젠 보이지 않는다. 오르막길에는 연탄재가 빈틈없이 뿌려져 있었다. 연탄재를 따라 산을 올랐다. 이쯤이면 신랑의 일터에 가까이 온 것이 틀림없다.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나는 탄성을 질렀다. 나무에 쌓여있던 눈이 소리를 내며 쏟아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설경에 취한 채 그대로 망부석이 되었을지 모른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식은땀이 흐른다. 익숙한 냄새가 맡아진다. 저 냄새는 신랑을 따라왔던 냄새다. 연탄재, 야채, 생선, 김치, 온갖 것들이 모두 뒤엉킨 냄새. 저만치 신랑이 보인다. 눈이 고맙다. 쓰레기 더미를 완벽하게 덮어준 눈,
저 깨끗한 눈을 파헤치며 과연 그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 것일까? 다시 발자국을 옮긴다.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착각이 든다. 호흡을 가다듬고 현수가 빨아 불러본다. 입에서만 맴돈다. 다시 산자락이 무너져라 목청을 높였다. 현수가 빠! 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선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힌다. 아무도 찾아올 리 없다고, 뭔가 잘못 들었다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 신랑의 표정을 어떻게 볼래? 아니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봐. 제발 냉정해지라고. 그가 다시 쇠스랑을 잡는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는 왜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관객이 되어주고 싶다. 아니, 되어주어야 한다. 적어도 저 구성진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고개만 살짝 돌리며 내가 보이련만 그가 타인같이 느껴진다. 용기를 내어 다시 발자국을 떼어본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묻혀 있었던 먼지가 피어오른다. 그는 온몸으로 먼지를 받아내고 있다. 점점 더해지는 쓰레기 냄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나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다. 현수가 빠! 현수가 빠! 목구멍이 찢어져 피가 솟구칠 것 같다. 차라리 피라도 쏟으면 시원해지련만 답답하다. 왜 마누라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가 두리번거린다. 한방눈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 눈이 발목 위로 올라온다. 나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눈사람이 된다 한들 어찌 두려우리. 그가 쇠수랑을 내던지고 쏜살같이 달려온다. 나는 두 팔을 벌려 와라 부둥켜 안았다. 그는 더러운 것 묻는다며 나를 밀친다. 나는 그를 놓아줄 수가 없다. 더러우면 어떤가? 냄새나면 어떤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가 장갑을 벗는다. 하얀 눈에 손을 닦는다. 겹겹이 끼어입은 겉옷을 헤친다. 내복을 빼낸다. 그 내복으로 내 눈물을 닦아준다. 움푹 파인 배꼽이 보인다. 배꼽에 동상 걸려요. 큰일 나. 나는 왠지 웃어야 할 것 같다. 배를 그려안고 한참을 웃었다. 그도 따라 웃는다. 한 마리의 새가 푸드득 날아간다. 민망했다. 등에 엎여있던 딸이 잠을 깼다.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큰일이다. 그도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딸은 그의 두꺼운 외투를 젖히고 얼굴을 내민다. 제 아빠를 보더니 두 다리를 쭉쭉 뻗는다. 그런 딸을 보고도 그는 차마 딸을 안지 못한다. 더 있다가는 내복 차림으로 딸을 안을지 몰라 다시 포대기를 꽁꽁 여몄다. 딸이 울음을 터뜨린다. 금방 뒤따를 테니 고개 아래 구멍가게에 들어가 있어요. 그의 말을 뒤로하고 구멍가게로 향했다. 친정어머니 정도의 연세에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어서 와요. 눈보라를 뚫고 웬일이유. 이렇게 후미진 곳까지. 오늘 같은 날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오.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으니. 아주머니의 시선이 난로 위에 멈춰 있다. 난로 위엔 신랑의 쭈그러진 반합이 올라있다. 예,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저 아기 기저귀 좀 갈고 젖 좀 먹여도 될까요? 그럼요, 이쪽으로. 아주머니는 나의 위아래를 유심히 살폈다. 나는 포대기의 끈을 끌으며 다시 신랑의 반합을 바라보았다. 딸이 아주머니를 향해 기어간다. 낯가림이 없어 예쁘다며 아주머니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린다. 저기 혹시 저 고개 너머로 경운기 끌고 다니는 남자 아세요? 가끔 여기서 뜨거운 국물과 반찬도 얻어먹었다고 하던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잘 알지. 혹 아이 엄마? 네, 제가. 세상에 자기만큼 복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더니 그랬었구려. 아기 엄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서서도 한다지 않우? 그저 옛 이야기하며 살 때가 올 것이니 열심히 사루. 내가 지켜본 바로는
아기 아빠 같은 사람은 없수. 그런 사람 버리면 천벌 받지. 신랑이 아주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고마우신 분이라고. 뭐 이왕 난로가 있으니까 어른 반합에 뜨거운 물을 부어 얼어붙은 김치와 먹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오. 이 주위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온 걸 생각해보구려.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처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합디다. 아주머니는 딸의 볼을 비비며 나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성마른 성격 탓에 아주머니와 나는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인생은 별것 아니오. 그저 인생이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오.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고. 좀 느긋해지구려. 아주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듯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따뜻했다. 봄이 기다려졌다. 봄이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